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실습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종결 단계에서 진행해야 될 종결 평가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 종결 평가서 작성 방법인데요. 자, 종결 평가서는 실습생이 실습을 마무리하면서 실습 초기부터 중간, 그 다음에 이제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평가할까요? 본인 스스로가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 지도자가 뭐 대학에서처럼 평가서 작성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습을 가시면 필수 사항으로 실습 종결 평가서, 중간 평가서는 여러분이 중간쯤에 또는 종결 일주일 전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습생은 실습 종료 일주일 전이나 실습 기간에서 원하는 일정에 평가서를 작성해서 실습 지도자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관에서는 실습 지도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학교에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습 지도자가 제출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꼭 종결 평가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이 제본할 때 원본으로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실습 마치기 한 일주일 전, 네, 여러분이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실습 종결 평가서를 작성하시고 여러분이 실습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스스로 자가 평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요. 또 실습 지도자가 뭐 제출해 달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종결 평가서를 작성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총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실습 지도자가 실습 종결 평가서를 작성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고 실습 지도자, 그 다음에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뭐 4명, 5명이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실습 평가를 합니다. 누구누구 실습생은 어떤 점은 장점이고 어떤 점은 단점이고 앞으로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이런 거를 아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했던 점도 다 있는 그대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 평가를 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합니다. 저도 이렇게 종결 평가를 이렇게 우리 실습생하고 함께 여러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좋은 얘기할 때는 되게 기분이 좋지만, 뭐 지각을 했다든가, 그래서 성실하게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 일을 하려면, 뭐 출근 시간 30분 전에는 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환경을 미화를 하고 실습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데 실습 시간이 9시까지다 그러면 9시 정각에 또는 9시 5분 10분에 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이렇게 어느 분이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실습생이 되게 미안해하고 겸연쩍어하면서 얼굴이 빨개졌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습생과 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보고 느끼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 모든 과정도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내가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계기로 여러분이 잘 승화시킨다면
여러분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은요.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그 피드백을 받든지 그것을 잘 소화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종결 평가를 기관에서 할 때 뭐 어떤 기관에서는 다과를 준비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 실습생 누구누구님은 너무 좋은 점이 많고 앞으로 우리 직장에서 TO가 생긴다면 결혼이 생긴다면 우리 기관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저는 이 기관에 관심이 있어서 혹시 결혼이 생기거나 자리가 생기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하시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관에서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왜 그래요? 요즘에는 사람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다 관찰해보고 지켜보면서 이 선생님이 정말 함께 일하고 싶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 기간에 가서 하시는 말과 행동과 모든 태도들이 다 관찰이 되고 평가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또 이 평가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것이 제2의 직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성실히 임해 주시고 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사표현을 또 분명히 하시고 이러면서 성장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평가회를 통해서 기관이나 실습 기관이나 실습 지도자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다든가 여러분이 또 질문할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편안하고 겸손하고 공손한 자세로 여러분이 건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실습생일 때는 건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왜요? 실습생이라는 훈련생이라는 이미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실습을 마치고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뭘 잘 모른다든가 또 자격증을 땄는데도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이 수련생이고 실습생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상당히 건강한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 종결 평가 때 그렇게 여러분이 건의사항이나 질문을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습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앞으로 무엇을 더 준비해야만 좋은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습이 끝났다고 해서 다 마무리했다 해서 마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실습한 기간에서 또 이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또 필요할 때 또 캠프를 갈 때든 뭐 자원봉사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관계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관에 앞으로 뭐 이것저것 해서 갈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서류를 받아야 되고 또 실습일지를 제본을 해서 한부를 또 갖다 달라고 그러면은 방문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실습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는 감사했다고 하면서 뭐 10,000원짜리 음료수 한 박스라도 좀 사가지고 가셔서 그동안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겸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방문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평가와 또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료수를 사왔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또 내 형편껏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종결 평가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평가한 것도 마지막 실습 일지에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첨부할 수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종결 평가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실습 길라잡이를 가지고 계시다면 168페이지부터 실습 종결 평가서에 대한 그 양식에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양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그 양식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냥 여러분들이 형식에 따라서 쭉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작성하는 것은 중간 평가서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간 평가서는 1, 2, 3, 4, 5, 6번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했다면 종결 평가서에는 13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실습 일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습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고 총 몇 시간을 했고 어떻게 임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실습을 마무리하면서 실습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신다면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습 내용 및 역할에 대한 평가입니다. 중간 평가 때도 있었죠. 그래서 실습 내용은 어떤 거였고 그때 역할은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습 내용과 역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실습 목표에 대한 평가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습생 프로파일에 목표를 정한 것이 그대로 몇 프로 달성했는지가 여기 목표 설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이고 적절한 목표 설정 여부와 그리고 목표 달성 여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신 실습 기간에서 목표의 100%를 달성했다고 보는지 또 그렇게 달성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서비스 실천 과정에 대한 평가, 정책 및 행정 실습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서비스 실천 과정은 문제 파악 및 자료 수집 능력, 문제인식 능력, 문제 사정 능력, 개입 기술, 면접 기술 이런 것이 실천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항목을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실천 과정과 정책 그 행정 실습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그 문항에 따라서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실습생 자원 활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습생의 자원 활용에 대한 평가인데요. 기간 외에 자원 활용은 어떻게 했는지 실습과 관련된 참고서적의 활용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그 형식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6번째는 실습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예요. 업무 관리에서는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또는 다른 실습생이 있다면 실습생과의 관계에서는 또는 다른 실습생이 없었다면 없었다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에서 적극성 및 자발성에 대한 이렇게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실습생 자신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는지 전문가로서 윤리 및 가치관을 이행은 비밀보장이라든가 윤리기준을 지키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이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8번째는 실습 지도 활용 정도
정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습생 자신의 실습지도 활용 정도에 대한 평가와 또 실습지도 자체에 대한 평가를 형식에 맞춰서 교재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기관 이해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간을 이해하셨는지 그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은 실습 기간 중 가장 유익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실습을 하면서 유익했던 내용들 떠오르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들이 여러분 또 평가회 때 이 근거로 해서 평가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에 실습 기간 중에 좋지 않았던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우리 학우님은 기관지염으로 몸이 불편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적으셨는데요. 실습 기간 중에 어떤 것이시든지 불편했던 점, 그리고 유익했던 점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번에는 실습 기간, 실습 지도자 또 대학에 관해서 건의사항이 있다면 여러분이 적어주시고 이 적으신 것을 토대로 실습 평가회를 한다면 종결 평가회를 할 때 또 토대로 한 번 더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에는 실습생으로서 내담자와 직접 상담은 어렵겠지만 내방 상담하는 것을 참관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 사정과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합니다라고 이렇게 건의사항을 이야기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는 기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13번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번에 여러분들 제가 기말고사는 실습이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기간분석 보고서로 과제로 대체하는 걸로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 과제 그 방에다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올린 것을 보시고 작성하셔서 기간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기간에 대한 이해도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간 또는 여러분이 또 기말 평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버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아마도 기관에 가서 실습하고 계시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는 여러분이 기관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실습 목표가 잘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간을 이해하시고 기간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실습을 배워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습 종결 평가서를 작성하시고 또 기간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하시면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들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또는 120% 달성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훈련받고 또 취업으로 연결되시고 또 이렇게 성취감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번 차시에는 실습 중간평가서와 실습 종결평가서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